나는 그날 아내의 침대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발견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며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넌 그냥 쓸모없는 놈이야. 민준아, 그녀의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들었다기보다는 느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내려앉는 그 무게.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나는 그냥 멈춰섰다. 사람들 사이로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이 내 뺨을 때렸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자마자 그 광경이 펼쳐졌다. 침대 시트가 구겨진 채 안에 수연과 내 대학 동기이자 회사 동료인 태호가 얽혀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을 때 수연의 눈에는 후회보다는 안도감이 스쳤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무 약해. 이태호가 웃으며 덧붙였다. 형, 솔직히 말할게. 내가 CEO 자리를 노리는 건 웃기지 않아? 넌 그냥 평범한 놈이야?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창밖으로 비추는 네온 사인을 바라봤다. 왜 나였을까?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았을까? 수연과 나는 5년을 함께했다. 그녀는 나의 야망을 지지한다고 했고 태호는 내 등을 떠밀어주던 친구였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나를 쓸모없는 놈으로 규정지었다.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고 생각했다. 살아야 한다. 그냥 살아남아야 한다. 복수는 아직 멀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다.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사무실 복도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준 씨, 들었어. 아내가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무시했다. 내 자리에서 컴퓨터를 켜고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나는 중소 IT 기업의 개발자였다. 야심차게 CEO 자리를 노리던 나였다. 하지만 태호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상사에게 제출한 걸 알게 된 건 최근이었다. 그 덕에 그는 승진했고 나는 정체되었다. 수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태호 편을 들었다. 태호가 더 똑똑하니까 이 그녀의 말이었다. 퇴근 후 나는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논리다. 먼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이미 사진을 찍어두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을.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수연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일상처럼 행동했다. 집에 돌아가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속으로는 메모했다. 그녀의 약점. 태호의 습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얕은지 관찰했다. 수연은 명품 가방을 좋아했다. 태호는 주식에 미쳐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참아. 아직 때가 아니야. 직장에서 태호가 나를 피했다. 그는 미안함을 가장하며 다가왔다. 민준아, 미안해. 우린 그냥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잊자. 하지만 잊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야근을 자처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상사는 놀랐다.
민준 씨,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나는 웃었다. 그냥 살아야죠.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회사를 내 것으로 만들자. 태호를 밟고 올라서자. 가족에게도 소식이 퍼졌다. 어머니가 전화 왔다. 민준아, 내가 왜 그렇게 약하니? 수연이처럼 똑똑한 애가 왜 태호를 선택했겠어? 내가 문제야.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넌 패배자야. 우리 집안에 그런 놈이 왜 나왔지? 그 말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족은 항상 나를 비교했다. 형은 성공한 변호사, 나는 그냥 평범한 개발자.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말이 연료가 되었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심리학, 경영학, 법률. 복수는 지식에서 나온다. 몇 달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수연은 충격받았다. 민준아, 왜? 우린 아직.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니, 끝났어. 법정에서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태호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그들의 메시지 기록. 수연은 위자료를 요구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왜? 그녀를 더 망가뜨리기 위해? 돈을 주고 그녀가 의존하게 만들자. 태호는 회사에서 불편해했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그의 실수를 기다렸다. 직장에서 기회가 왔다.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태호가 리더였다. 나는 그의 팀에 들어갔다. 매일 그의 아이디어를 분석했다. 약점을 찾았다. 그는 창의적이었지만 세부 사항을 놓쳤다. 나는 밤새워 보완했다. 상사에게 직접 보고했다. 태호 씨 아이디어가 좋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민준, 내가 왜?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회사 위해요. 속으로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매일의 감정을 적었다. 분노, 억압,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마음. 오늘 태호의 미소를 봤다. 그 미소가 곧 사라질 거야. 나는 변했다. 예전에 나는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용서는 약함이다. 나는 친구를 잃었다. 가족과 멀어졌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복수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이유였다. 수연이 연락 왔다. 민준아, 다시 생각해봐. 태호와는 끝났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들의 만남을 추적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사진이 왔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태호 씨가 사내 불륜으로 집중 못해요. 소문이 퍼졌다. 태호는 조사받았다.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상사는 그를 경고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지켜봤다. 내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만족감이 스쳤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의문이 들었다. 내가 누구지? 이게 정말 나인가? 수연의 눈물이 떠올랐다. 그녀의 약함.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내 아이디어로. 태호가 훔친 그걸 발전시켰다. 투자자를 모았다. 성공했다. 이제 그들을 초대할 차례였다. 회사가 성장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었다.
직원 10명으로 시작했지만 곧 50명이 되었다. 내 이름 이민준이 업계에 알려졌다. 태호는 여전히 옛 회사에 있었다. 그는 내 성공을 알았다. 메시지가 왔다. 축하해, 민준. 옛날 일은 잊자.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회사를 타겟으로 삼았다. 경쟁 입찰에서 이겼다. 그의 프로젝트를 빼앗았다. 상사는 그를 탓했다. 태호의 얼굴이 상상됐다. 창백해진 그 모습. 수연은 재혼을 준비했다. 태호와 소식을 들었다. 결혼식 초대장이 왔다. 나는 갔다.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수연이 물었다. 민준, 정말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그녀의 새 삶을 망치자. 수연은 쇼핑 중독자였다. 나는 그녀의 카드 기록을 해킹했다. 아니, 합법적으로. 은행에 문의했다. 그녀의 빚이 쌓여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녀의 부모에게 알렸다. 딸이 위험해요. 부모가 개입했다. 결혼이 연기됐다. 가족이 연락 왔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내가 성공했다니 자랑스러워. 하지만 가족을 용서해. 나는 웃었다. 용서. 왜요? 아버지는 화냈다. 넌 여전히 패배자 마음이야. 그 말에 나는 더 단단해졌다. 가족 모임에 갔다. 형이 자랑했다. 내 로펌이 최고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 클라이언트 중에 내 회사 있어. 형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의 클라이언트를 빼앗을 준비를 했다. 법적으로. 계약을 재검토했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하나? 친구가 없어졌다. 연애도 포기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태호가 나를 찾아왔다. 민준, 왜 나를 망치려 해? 그는 화가 났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나갔다. 나는 그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주식 투자. 그는 불법으로 인사이더 정보를 썼다. 나는 증권 당국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태호는 불안해했다.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수연이 울며 연락 왔다. 민준, 태호를 도와줘. 나는 말했다. 왜 내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관찰했다. 그녀의 게시물이 줄었다. 우울증 기미가 보였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승리인가? 새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언론이 주목했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기자들이 물었다.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나요? 나는 웃었다. 개인적인 배신요. 소문이 퍼졌다. 태호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는 더 압박받았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 내가 최고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들의 칭찬은 이제 무의미했다. 내 회사가 상장 준비를 했다. 투자자들이 몰렸다. 태호의 회사는 어려워졌다. 나는 인수 제안을 했다. 상사가 받아들였다. 태호는 해고됐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 이게 내 복수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를 패배자라 불렀지. 그는 절망했다. 미안해. 제발로.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수연의 결혼이 취소됐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꽃을 보냈다. 회복하세요.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대가야. 내 인생의 대가. 나는 이제 CEO였다. 하지만 미러에서 본 내 얼굴은 낯설었다. 웃음이 사라졌다. 복수가 나를 바꿨다. 포브스 인터뷰가 왔다. 한국에 떠오르는 CEO 기사가 나왔다. 가족이 축하 전화를 했다. 민준아, 자랑스러워. 나는 받지 않았다. 태호는 실업자 됐다. 수연은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망가졌다. 내 삶도. 상장이 성공했다. 주가가 치솟았다. 사무실에서 박수가 터졌다. 나는 연단에 서서 말했다. 이건 팀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자였다. 성공의 맛은 썼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빈 방을 봤다. 수연의 흔적이 지워진 지 오래였다. 나는 와인을 따랐다.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가족이 남았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준아, 이제 용서할 때야. 가족이잖아. 나는 차를 따랐다. 용서. 어머니가 나를 패배자라 하셨죠.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땐 몰랐어. 나는 웃었다. 이제 아시네요. 아버지는 전화로 말했다. 내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나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형이 왔다. 민준, 내 로펌과 협력하자. 나는 그의 클라이언트를 이미 빼앗아 두었다. 늦었어, 형. 태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초췌했다. 민준, 일자리 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실수로 인해 그는 울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말했다. 나도 몰랐어. 내 덕에 알았지. 수연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빚이 쌓였다. 나는 그녀의 은행에 연락했다. 대출을 연장해줬다. 왜? 더 의존하게 하기 위해?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민준, 도와줘. 눈물이 흘렀다. 나는 말했다. 왜? 내가 나를 버렸잖아.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복수가 재미없어졌다. 대신 피로가 쌓였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에서 수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넌 괴물이야. 깨어나 땀에 젖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은 가족 사업이었다. 아버지의 작은 회사, 나는 경쟁자를 도왔다. 아버지의 매출이 떨어졌다. 그는 화냈다. 민준, 내가 왜? 나는 말했다. 인생은 선택이죠. 회사 미팅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시장 확대. 태호의 옛 동료들을 스카우트했다. 그들은 왔다. 태호가 망쳤어요. 나는 웃었다. 정보가 쌓였다. 태호의 불법 주식 거래 증거가 더 나왔다. 검찰에 제보했다. 그는 기소됐다. 뉴스에 나왔다. 전직 개발자, 인사이더 트레이딩 혐의의 수연이 봤을 거다. 그녀의 절망을 상상했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보냈다. 이제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가 울며 전화 왔다. 민준아, 내가 변했어. 나는 말했다. 내 덕분이에요.
형의 로펌이 어려워졌다.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그는 나를 원망했다. 민준, 이게 내 복수야. 나는 인정했다. 네, 형. 포브스 기사가 나왔다. 이민준, 한국 IT의 새 별 사진이 실렸다. 미소 짓는 나의 하지만 눈은 차가웠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배신은 성장의 촉매입니다. 기자들이 캐물었다. 누구의 배신인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문이 퍼졌다. 태호의 재판이 시작됐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형이었다. 웃겼다. 형의 실수를 기다렸다. 수연이 입원했다. 다시. 나는 방문했다. 그녀가 말했다. 민준, 왜 이렇게 해? 나는 말했다. 내가 먼저.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나왔다. 병원 복도에서 생각했다. 이게 나인가? 인류애가 사라졌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복수는 논리다. 감정 아냐? 회사 파티에서 만난 투자자. 민준 씨, 대단해요. 나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혼자였다. 밤에 일기를 썼다. 오늘 태호의 재판 소식을 들었다. 곧 끝날 거야. 만족감이 들었지만 공허도 커졌다. 내가 잃은 게 뭐지? 모든 것. 태호의 재판이 끝났다.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그는 파괴됐다. 수연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태호와 그녀는 자유로워졌지만 빚에 쌓였다. 나는 그녀의 대출을 상환했다. 익명으로. 왜?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그녀가 감사 편지를 보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나는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가족이 무너졌다.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 직전. 나는 인수했다. 저가로.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 내가 왜? 나는 말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통제권을 쥐었다. 형의 로펌은 클라이언트가 없어졌다. 그는 실직했다. 어머니가 중재했다. 민준아, 그만해. 나는 말했다. 늦었어요. 내 회사가 아시아 탑으로 올라섰다. 미팅에서 말했다. 확장하자. 직원들이 따랐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누구도. 배신의 트라우마가 남았다. 밤에 악몽을 꿨다. 수연의 목소리. 넌 쓸모없어. 깨어나. 이를 갈았다. 복수가 나를 구했지만 동시에 파괴했다. 포브스 랭킹이 발표됐다. 아시아 탑 CEO, 내 이름이 떴다. 축하 파티가 열렸다. 가족이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 형이 물었다. 민준, 이제 만족해. 나는 말했다. 아니, 유수연이 나타났다. 초췌했다. 민준,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약함이야.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 웃음이 없었다. 일기를 썼다. 오늘 포브스에 나왔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왜일까? 복수가 목적이었는데 이제 목적이 사라졌다. 태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 집행유예. 하지만 사회적으로 죽었다. 수연은 재기하려 했다. 새로운 직장. 나는 그 회사를 압박했다. 그녀를 해고시켰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넌 괴물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어머니가 울었다. 형이 주먹을 날렸다. 나는 피했다. 형, 그게 내 최선이야. 그들은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성공의 왕좌에서 새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내 실수. 집중이 안 됐다. 복수에 몰두해. 직원들이 불평했다. CEO님, 요즘 이상해요. 나는 화냈다. 나가 후회했다. 하지만 사과 안 했다. 권력이 나를 바꿨다. 태호가 자살 시도를 했다.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 갔다. 그는 말했다. 민준, 내 승리야. 나는 말했다. 내 패배직 하지만 속으로는 동요했다. 이게 너무 같나? 수연이 왔다. 태호를 살려줘. 나는 나왔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 마음이 갈라졌다. 복수가 재미없어졌다. 피로만 쌓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 가족의 마지막.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나는 의료비를 댔다. 하지만 방문 안 했다. 미안해요. 편지만 보냈다. 포브스 시상식. 상을 받았다. 연설에서 말했다. 이 상은 배신자들에게 바칩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나는 비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마셨다. 취했다. 거울에 대고 말했다. 넌 누구야?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내 실수 연발. 이사회가 불신했다. CEO님, 휴가 가세요. 나는 거부했다. 내 회사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복수가 나를 망치고 있다. 태호가 퇴원했다. 그는 변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민준의 괴롭힘 증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언론이 물었다. 배신 이야기 진실인가요? 수연이 인터뷰를 했다. 민준은 괴물이에요. 기사가 나왔다. 내 이미지가 흔들렸다. 투자자들이 떠났다. 나는 대응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명예훼손 소송. 그녀는 패배했다. 더 망가졌다. 하지만 나도 상처받았다. 밤에 생각했다. 이게 가치 있나? 가족이 연합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 그만해. 우리 가족이야. 나는 웃었다. 가족. 날 패배자라 불렀잖아. 어머니가 병원에서 말했다. 민준아, 용서해. 나는 방문했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말했다. 늦었어요. 형이 도왔다. 민준, 화해하자. 나는 거절했다. 회사 위기. 경쟁자가 공격했다. 태호의 옛 회사. 나는 반격했다. 인수 완료. 하지만 비용이 컸다. 직원들이 떠났다. CEO님, 너무 잔인해요. 나는 혼자 남았다. 성공의 대가가 이거였나? 포브스에서 연락 왔다. 랭킹 재검토. 내 이름이 빠질 수 있다. 나는 무시했다. 대신 복수를 마무리했다. 태호에게 편지 보냈다. 내 인생 끝났어. 그는 답했다. 내 것도 수연이 사라졌다. 이사했다. 나는 추적했다. 새 삶을 망치지 않았다. 왜? 피곤했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 우울증이 왔다. 의사를 만났다.
스트레스예요. 약을 먹었다. 하지만 효과 없었다. 꿈에서 과거가 나타났다. 행복한 날들. 수연의 미소. 태호의 우정. 가족의 지지. 이제 모두 잃었다. 회사 회의에서 사임했다. 새 리더가 필요해. 직원들이 놀랐다. 나는 떠났다. 집으로. 빈집 일기를 불태웠다. 과거를 지웠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태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말했다. 민준, 왜? 나는 말했다. 내가 날 망쳤어. 그는 웃었다. 내가 스스로 망쳤지. 그 말에 동요했다. 수연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회복했다. 새 남자 만났다. 나는 축하했다. 익명으로. 가족이 왔다. 어머니가 안아줬다. 민준아, 집으로 와.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말했다. 못해요. 그들은 떠났다. 나는 혼자. 포브스 기사가 나왔다. 전 CEO의 몰락, 내 이야기. 하지만 상관없었다. 복수가 끝났다. 이제 뭐지? 회사를 떠난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시골로. 작은 집에서 살았다. 책을 읽었다. 산책했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내가 한 게 옳았나? 태호는 제기했다. 작은 사업. 수연은 행복해 보였다. 소셜 미디어에서 봤다. 가족은 안정됐다. 내 인수 덕에.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반성했다. 복수가 나를 구했지만 파괴했다. 인생이 달라졌다. 친구 없음. 사랑 없음. 성공 없음. 하지만 자유했다. 포브스. 이제 무의미. 어느 날 태호가 왔다. 민준, 화해하자. 나는 말했다. 왜? 그는 말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봐. 그는 떠났다. 수연의 편지가 왔다. 민준, 용서할게. 나는 찢었다. 가족 모임 초대. 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 내가 최고였어. 나는 말했다. 패배자였죠. 어머니가 울었다. 형이 안아줬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변한 건 나뿐. 집으로 돌아와 거울 봤다.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하지만 눈물 흘렸다. 복수의 끝은 이거였다. 공허. 이게 승리인가, 패배인가?